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6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대단원으로 봤을 때는 지난 5강까지가 1대단원이고 이번 6강부터가 이제 2대단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단원의 처음 이제 소단원을 우리가 이번 6강에서 배우는데 제목은 물질대사와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물질대사는 우리가 1강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물질대사 중에서도 세포호흡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 앞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가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이 에너지, 동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를 비유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물질대사 잠깐 복습하고요. 그리고 ATP라는 걸 얘기해요. ATP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생명체 내에서 존재하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 ATP라는 물질에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ATP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물질대사부터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일단 물질대사의 정의 다시 한번 곱씹읍시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물질대사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두 가지. 그렇지. 이화작용하고 동화작용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이자가 다를 이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달라지니까 합성이야, 분해야. 이화작용은 물질이 분해되는 것이고 반대로 동화작용은 물질이 합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밑에 보시면 포도당이라는 것은 사실 분자가 굉장히 커요. 이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호흡이 대표적인 이화작용 예라 그랬죠?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거대 분자입니다. 이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이라는 단위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 작은 애들이 모여서 합성해서 단백질로 가는 거니까 이건 동화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강조했던 거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무슨 대사라고 한다? 무슨 대사라고 한다?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될 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물질이 분해되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어요. 매치돼야 됩니다. 반대로 동화작용은 물질이 합성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 대사,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여러분들 본론이에요. 본론. ATP라는 게 오늘의 이제 우리가 배울 주 개념입니다. 이 ATP.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고, 뭐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뭐 불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그 물질은 아니잖아요. 에너지는 그 말 그대로 에너지고.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할까? 이 ATP라는 물질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힘이 난다는 걸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밥을 먹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 영양분을 섭취한 영양분이 여러분들 세포로 이동이 합니다. 그럼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영양분을 연료처럼 걔를 재료로 해서 세포호흡을 해서 이 ATP라는 에너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념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TP는 약자입니다. 자, 풀네임을 좀 여기 적어놨는데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여기 아데노신 있죠? 아데노신. 트라이가 뭐야? 트라이앵글, 얘들아. 트라이앵글 생각해봐. 3이잖아, 그지? 3. 트라이가 3이다. 트라이 3.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인산이에요. 인산. 여러분들 P가 그 원소기호 P가 인인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인에 P 중간에 P 있잖아. 요 P에다가 주변에 이제 PO4- 요게 인산이에요. 인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데노신이 도대체 뭐냐? 아데노신은 여기 나오죠. 아데노신은 아데닌 플러스 리보스야. 됐니?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이거 적어줄게. 아데노신은 아데닌 플러스 리보스거든. 자, 여러분들 아데닌 언제 들어봤어? 작년 통합과학 할 때 우리 핵산 배웠지. DNA, RNA. 그 염기 중에 A, 아데닌이 있었죠. 그죠? 그 친구입니다. 그 다음 리보스도 들어봤어요. 리보스는 DNA의 당이야, RNA의 당이야? RNA의 당이지.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잖아. 그지? 그래서 RNA의 그 리보스 아데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5탄당을 리보스라고 합니다. 요 리보스라는 당이에요, 당. 그죠? 그리고 아데닌은 질소성 염기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산. 사실 인산, 당, 염기. 여러분들 그 핵산의 기본 구조인 뉴클레오타이드 똑같습니다. 물론 염기가 이제 4종류가 올 수 있지만. 근데 얘는 인산이 몇 개야? 트라이. 몇 개야? 3개야. 하나, 둘, 3개나 있어. 그래서 리보스와 아데닌을 합친 아데노신에 인산기 몇 개 붙어 있는 거. 이 3개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즉 ATP라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랑 굉장히 연관성이 좀 있다. 한번 매치를 좀 시켜주시고. 됐습니까? 요게 ATP예요. 됐어요? 이 ATP가 뭐라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이게 에너지 저장 형태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다 이 전체, 즉 아데닌, 리보스, 인산 3개가 전부 다 ATP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인산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인산 하나를 요까지만 하면, 인산 하나 빼고, 요거 빼고, 요까지만 딱 끊으면, 인산이 몇 개야? 2개지. 2개는 다이거든. 그래서 ADP 이렇게 얘기해. 오쌤,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AMP. 우리 근데 고등학교 때 AMP는 안 나오니까, 제껴 놓으시고, ADP, ATP. 인산 2개 있는 ADP, 3개 다 있는 ATP. 요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컬러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보이나요? 자, 인산기들 사이에서 여기 물결로 표시가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짝대기로 되는 거 공유결합을 의미해요. 얘들은 물결로 표시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산기들 사이의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어떤 공유결합보다는 좀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정해. 그지? 이게 불안정하다는 거는 쉽게 결합 혹은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정하면 사실 분해 결합이 쉽지 않거든.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화학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합하거나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3개가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ATP, 물론 앞에 것도 포함해서. 근데 여기가 딱 끊어져, 얘들아. 여기 딱 끊어져. 이게 뭐야, 이거? 여기가 끊어지면 요 인산기 2개까지가 ADP. 그럼 P가 하나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밑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 이 ATP, 아데노신의 인산기 3개 전체를 우리는 ATP라고 한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ATP가 도대체 뭐에 비유할 수 있냐? 오른쪽 보시면 포도당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1몰당 약 686kcal 정도 되거든요. 근데 ATP는 한 부자당 약 7.3밖에 안 돼. 거의 100배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단위를 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냐? 마치 여러분들 집회 동전을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 수준들은 10,000원짜리 수준이 아니라 100원짜리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10,000원짜리야. ATP는 100원짜리야.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0원, 300원짜리 살 때 계속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면 거스름돈이 너무 많이 남잖아.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 활동 수준이 100원짜리 수준의 어떤 200원, 300원 이렇게 수준이니까 ATP라는 걸로 이렇게 포도당을 ATP로 바꿔서
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ATP를 세포 안에 에너지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포도당 가지고 ATP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세포호흡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ATP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 방금 좀 얘기했었어요. 요까지 여러분들 다 있는 게 ATP죠? 그지? 왜? 인산이 3개잖아. ATP. 됐니? 근데 여기 지금 둘 사이가 떨어졌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밖에 없어. 이건 뭐야? ADP야.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라고. 그럼 여기 인산 요게 하나가 떨어졌지. 얘를 그냥 무기인산이라고 얘기해. 얘가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3개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하나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왜? 요 사이에 붙어 있던 1몰당 약 7.3kcal 에너지가 요게 끊어지면서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야. 이 방출되는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 하는 거야, 얘들아. 이 방출되는 에너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육도 수축하고 몸 안에서 어떤 물질도 합성하고 뭐 예를 들면 그 반딧불이 같은 거 빛도 내고 전기뱀장어 전기 내고 그 모든 생명체 내 에너지가 이 ATP를 ADP로 하나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 끊으면서 나오는 에너지 얘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얘 가지고. 이해되세요? 네. ATP를 만들어 놔야 이렇게 끊어서 ADP로 끊어서 인산 하나 빠질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ADP랑 무기인산 하나를 다시 붙여요, 둘이. 다시 붙여서 가는 과정이, 자, 바꿀까? 뭘로 할까? 녹색으로 하자. 이쪽이잖아, 이쪽. 그러면 ADP랑 무기인산 하나를 서로 붙여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다시 붙여서 ATP로 만드는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을 해야지 이게 일어나. 세호 이렇게 적게. 세포호흡을 해야지 이게 일어나, 이게. 이해되겠어? 세포호흡을 해서 ATP를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ATP를 ADP로 쪼개면서 나온 에너지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거야. 자, 얘를 뭐에 비유하냐? 배터리 충전 방전에 비유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휴대폰 배터리를 다 충전을 해놨어. 충전을 하는 그 행위가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그지? 옆에랑 똑같지? 세포호흡에서 방전된 걸 충전했어. 그럼 이 충전된 거를 이게 ATP라고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요, 휴대폰을.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러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충전된 거를 방전으로 쓰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또 충전해야 되잖아. 그거에 비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충전된 건전지 ATP를 방전된 건전지 ADP로 이렇게 분해하는 게 방전활동, 즉 생명활동에 비유되고 이 방전된 거를 다시 충전시키는 게 세포호흡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ATP를 선생님 돈에 비유했잖아, 그지? 돈에 비유해도 돼. 그럼 여러분들 이 세포호흡이 돈 버는 과정이야, 돈을 쓰는 과정이야? 돈을 버는 과정이야. 그쵸?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 그게 세포호흡에 비유되는 거야. 그럼 내가 벌어놓은 돈을 ATP를 지갑에 딱 가지고 있다가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생명활동하려고. 이거 가지고 세금도 내고 여러분들 자녀 용돈도 주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이 ADP를 ATP로 합성하는 즉 세포호흡에 비유되고 돈을 쓰는 과정이 ATP를 ADP로 분해하는 즉 생명활동하는 것에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뭐다? 세포호흡이다. 즉 돈 버는 거에 비유되는 거죠. 세포는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과학 1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가서 생투를 배우면 이제 세포호흡이 단계가 좀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만 모든 과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2학년 수준에서는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효소랑 관여하는 물질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결국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부산물로 물과 CO2도 발생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관계지는 한 가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할 때, 즉 포도당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ATP로 다 되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를 셈 100이라고 해보면 ATP가 되는 거는 약 40 정도밖에 없어. 40 좀 안 되는데 40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 나머지 60은 열로 빠져나가 버려. 우리 열 에너지는 재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열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효율이 몇 프로가 돼요? 약 40%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40%면 좀 효율 낮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왜 아까 전에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뭐 내연기관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관들이 이 정도 효율 나오는 게 잘 없다고 알고 있어요. 40%면 굉장히 고효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은 굉장히 고효율 어떤 장비다. 그런 공장이다. 에너지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한 컷의 이미지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ATP의 구조, 그리고 ATP의 전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ATP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7강, 8강 쭉 나오는 게 이 ATP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TP를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 대단원, 2단원의 뭐 가장 메인이 되는 뼈대는 AT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자, ATP의 생성과 이용 요 한 컷의 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세포호흡을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는 화학 반응, 이화작용이었죠. 얘를 하고 나면 CO2하고 물도 발생하지만 중요한 거는 에너지, 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ADP랑 무기 P 요거 하나짜리, 얘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 ADP랑 P를 붙이는 거야. 붙여서 ATP로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란 과정을 하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ATP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물론 열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됐어요? 자, 그럼 이 ATP를 만들었어. 그럼 이 ATP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이제 분해해.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 나오는 에너지. 이 에너지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각종 생명활동 하는 거야. 이해되니? 체온 유지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장하는 데도 쓰이고, 정신활동, 지금 정신활동 하고 있죠, 여러분? 근육운동, 다양한 이 생명활동에 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비유해볼까? 여러분, 이 ATP를 돈에 비유하자, 돈. 그러면 이 과정이 뭐야? 뭐 하는 거야? 돈 뭐 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그치? 이 세포호흡부터 포함해서 세포호흡 해가지고 이렇게 ADP에서 ATP 쪽으로 가는 게 돈 버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놨어. 그 통장에 돈 놔뒀어. 그 놔둔 걸로 뭐해, 이제? 돈 써야 되지. 돈 쓰는 게 요거야, 요거.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하면서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생명활동 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강도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 한 가지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도당과 산소는 어디서 오는 거야, 얘들아? 세포호흡을 하려면 얘들이 재료야, 얘들이 필요해. 포도당 뭐야? 영양분이지. 여러분 뭐 합니까?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세포 입장에서 좀 본다면 여러분들 왜 밥 먹어요? 했을 때 배고파서 이게 아니고 세포가 세포호흡을 해서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게 먹는 거예요. 자, 숨 왜 쉬죠? 선생님 숨 안 쉬면 질식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질식하지만 숨을 쉬어서 산소를 들이마신 이유는 뭐예요? 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숨 쉬는 이유가 전부 다 세포호흡을 위함이라고. 세포호흡 왜 해야 되는데?
ATP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 ATP. 얘가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ATP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죽은 사람은 ATP를 몸에서 합성하지 않아. 그치?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TP 개념 뒤에도 계속 나오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좀 꼼꼼하게 학습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학습지 채우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 교과서도 읽어보고 강의를 다시 되돌려서 좀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이나 니로스쿨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